이 백두산 호랑이라는 개념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정립이 되면서 백두산과 호랑이를 결합한 이제 호랑이 그림이 이제 창작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초기에 북한의 그 호랑이 그림은 조선화가 아니라 유화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그 호랑이를 표현하는데 이제 그 유화가 굉장히 강점을 보이기 때문이죠. 호랑이를 그리려면 이 호랑이가 아무래도 이제 뭐 백두혈통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묵직하고 근엄하게 그려야 되고, 동시에 이제 호랑이는 굉장히 세밀하게 좀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호랑이의 뭐 몸통이라든가 털을 표현을 이제 하거나 이제 표정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유화라는 미술 도구가 굉장히 잘 이제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화로 그리는 호랑이 그림이 이제 많이 창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화로 그리는 그 호랑이도 아마 꾸준하게 아마 이렇게 창작을 하고 실험을 했을 걸로 이제 추정을 이제 합니다. 이 조선화로 그리는 그 호랑이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조선화는 수성물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려지라고 하는 종이를 사용하는데 이제 유화의 캠퍼스 천, 이제 흔히 말하는 천과 종이는 두께의 차이나 이런 데서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성물감으로 이렇게 묵직하게 그려내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밀하게 이제 이렇게 흔히 세필을 들고 여러 번 붓질을 꼼꼼하게 이제 그리다 보면 화면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또 덧칠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조선화를 그리는 화가들도 이런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실험을 하겠죠. 실제 이제 북한에서 그려진 동물 그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개나 고양이 나 이제 조금 큰 이제 이런 동물 그림들은 조선화에서는 크게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걸 뭐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수채화로 호랑이를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 굉장히 좀 가벼워지고, 그리고 그 호랑이 특유의 이렇게 묵직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힘 있는 모습이 잘 안 나오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북한의 조선화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죠. 이 호랑이를 조선화로 그리는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한 이제 이런 화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율선 화백입니다. 이율선 화백은 그 호랑이를 조선화로 표현하면서도 남대로 그 호랑이의 근엄하고 묵직한 느낌을 표현을 하고, 동시에 이제 세밀하게 그리는 털 느낌들 있죠. 이런 것들도 수채화의 독특한 이제 경쾌함, 이런 것들을 살려가면서 이런 호랑이를 이제 묘사하는 기법들을 찾아내고 이제 이런 것을 정립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율선 화백이 그리는 호랑이 그림은 이후에 그 북한 화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모범이 이제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그리면 이제 호랑이도 상당히 멋있게 그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전형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율선 화백은 단지 호랑이를 그리는 어떤 기법적인 문제, 표현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이 호랑이가 주로 이제 백두산을 중심으로 그려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율선 화백은 이 호랑이를 백두산에 조금 내려와서 이제 이 깊은 숲이라든가 밀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이제 호랑이를 이제 창작을 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호랑이 자체가 굉장히 호랑이 그림이 백두산과 결합하면서 굉장히 이제 근엄하고 위험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일반 북한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감히 이제 호랑이를 제대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경직되고 어찌 보면 이제 딱딱한 그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화백이 이제 이 조선화로 호랑이를 그려내면서 그리고 이제 배경도 이제 백두산에서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숲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더 이제 호랑이를 이제 편안하게 보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선 화백은 그 호랑이 그림을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때부터 이제 북한의 호랑이 그림은 해외에서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이제 많이 유통이 되고 이제 그랬죠. 이렇게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모든 그림이라는 것은 자국에서 일단 유행을 해야 돼요. 자국에서 인정을 받고 유행을 해야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외에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화백의 그 조선화로 그린 호랑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대중화가 일어났고 이제 흔히 말하는 호랑이 그림을 사람들이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더욱더 많은 호랑이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서 이제 해외에 흔히 말하는 뭐 수출을 하거나 뭐 혹은 해외에서 이제 유통되는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북한의 호랑이 그림은 이제 커다란 이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두산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의 호랑이 그림이 또 그려지지만 백두산과 관계없는 호랑이 그림들이 이제 창작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백두산을 중심으로 그리는 호랑이, 그 이후에는 백두산을 내려와서 이제 깊은 숲속, 밀림, 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호랑이 그림이 이제 그려졌다면 이후에는 이제 배경 자체가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배경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용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배경이 호랑이의 내용을 규정을 했단 말이죠. 백두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 이게 백두혈통이 되는 것이고 호랑이가, 그리고 깊은 이제 그 백두산의 이제 밀림 숲속을 배경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뭐 혁명전사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백두산 배경이 이제 백두산이라든가 이런 깊은 숲속이라는 배경이 사라지게 되면 이 내용도 함께 좀 사라지게 되죠. 애매해지는 것이죠. 딱히 이게 무슨 의미다, 호랑이가. 이런 것이 딱 규정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배경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호랑이의 표정이라든가 자세에도 큰 변화가 오죠. 혹은 백두산의 이제 밀림을 배경으로 하는 호랑이들은 전반적으로 자세들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 앉아있거나, 뭐 약간 서 있거나 뭐 이런 정도고 움직임이 이제 극도로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표정도 거의 뭐 이렇게 단조롭습니다. 북한 호랑이 그림의 이제 특징으로 보면 일단 이제 뭐 이빨을 드러내거나 발톱을 이렇게 막 세우거나 이제 표효하는 이런 모습은 잘 그리지 않아요.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이죠. 대부분 호랑이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좀처럼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발톱도 세우지 않고 한마디로 공격성이 이제 없어지는 호랑이를 그렸던 것이죠. 공격성을 없애는 것까지는 뭐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표정이 아주 단조로워진다는 거죠. 자세도 단조로워지고 이 배경이 사라지면서 표정도 살아나고 자세도 다양한 자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뭐 호랑이의 표정이 뭐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랑이의 표정은 어떤 행동, 자세, 여기서 이제 나타나겠죠. 뭐 뛰어노는 호랑이 모습,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암수가 서로 어르는 모습, 가족들이 이렇게 새끼 호랑이와 함께 같이 이제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호랑이 표정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호랑이는 뭐 생각하는, 사유하는 호랑이도 나오고요. 이렇게 약간 익살스러운 느낌, 또 귀여운 느낌, 뭐 이런 다양한 표정의 호랑이 그림들이 이제 창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배경이 사라지게 되면 정치적 내용도 이제 함께 없어지지만 더불어서 이제 호랑이 자체에 집중을 이제 하게 되고, 어찌 보면 탐미적인 호랑이 그림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이제 되는 것이죠. 탐미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호랑이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자체만 탐구하고 그것만 표현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연인 호랑이, 뭐 가족 호랑이, 그 다음에 뭐 재롱을 부리는 호랑이, 뭐 이런 다양한 호랑이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호랑이 그림들은 더욱더 이제 대중들이 더 좋아하게 되고 또 대중성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호랑이들은 거의 뭐 애완동물 비슷하게 표현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탄미적인 호랑이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호랑이 그림이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이제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북한에서 그리는 호랑이 그림이 이제 인기가 높으면서 북한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예를 들어서 뭐 백두혈통이다, 뭐 이런 혁명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외국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배경이 사라지면서 탄미적인 호랑이 그림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호랑이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 문화나 정치적인 그 체제가 다른 사람들도 호랑이 그림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만들어진 것이죠. 또 하나는 그 호랑이 그림이 생각보다 호랑이 그림을 그리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호랑이 그림이 그려지려면 그 땅에 호랑이가 서식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 그 다음에 뭐 인도 호랑이, 그 다음에 남중국해도 좀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말레이 호랑이, 인도 차이나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나라에 뭐 그 나라에서 호랑이 그림이 많이 그려지지도 않고 또 호랑이를 잘 수용하지 않는 이제 문화나 종교 같은 게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뭐 인도에서는 호랑이보다는 아무래도 뭐 코끼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더 많이 수용을 이제 하게 되고, 이 코끼리가 자리를 상징을 딱 잡고 있는데 호랑이가 끼어들 여지가 이제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밀림 지역이다 보니까 호랑이가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호랑이가 사람들과 사회와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호랑이 그림은 그려지지 않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호랑이 그림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리지 않고 이제 북한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호랑이 그림이에요. 수십 년 동안 호랑이 그림을 이제 그려오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최종적으로 거의 호랑이 그림을 완성시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리는 호랑이 그림은 뭐 굉장히 커요. 일단 뭐 크게 그린 대작을 선호하고, 이 대작을 선호한다는 것은 이런 큰 그림은 국내용이라기보다는 해외에 더 많이 이제 인기가 있을 수 있죠. 사실 호랑이는 뭐 큰 동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한 300호, 400호 크기의 벽면만한 크기의 호랑이를 그린다는 것은 그 호랑이 그림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이제 이렇게 그리지는 않죠. 이제 그만큼 그 북한에서는 호랑이 그림을 이제 어떤 국가적인 미술, 그리고 이제 해외에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먹힐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이제 밀어주고, 그래서 호랑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는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